안녕하십니까 아주대 학우 여러분. 2020년 12월 12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 시험을 치르기로 예정되었던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ABS에서 전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단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업 운영 및 시험 방침이 적용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대면 수업은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운영하되 반별 15명 이내 참석 혹은 강의실 수용 규모의 3분의 1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2.5단계가 되면 반별 10명 이내여야 하며 3단계가 돼서야 비로소 전면 비대면입니다. 하지만 학내 커뮤니티에는 기말고사가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묻는 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여 전면 비대면을 원하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ABS에서는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산업공학과 박한결입니다. 대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나요? 학교 안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나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등 밖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기말고사를 앞둔 지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했는데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거리두기 1단계일 때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늘 걱정했었는데 2단계로 전환되면서 더 코로나에 걸릴까 봐 등하교 하는 시간이 좀 무서워요. 네, 전체 비대면으로 학교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지방에서 통학을 하는데요. 대면 수업하기 전에 실시간 수업 들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앉아서 수업 들을 만한 창가가 없어갖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업을 듣곤 했어요. 저처럼 애매한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전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장하빈입니다. 네, 기말고사를 앞둔 지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했는데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500명대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오늘은 600명도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면 기말고사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긴 합니다. 학교로 대면 기말고사를 보러 가기 위해 통학하는 중에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체 비대면으로 학교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비대면으로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한 수업이라면 최대한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5단계로 더 격상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약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기말고사를 치는 방식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몇몇 단과대와 학과는 후보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한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루어질 각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ABS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후보자의 부재로 내년 3월 보궐선거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2021학년은 학생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ABS가 입수한 학생회의 보궐선거, 비대위 체제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먼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대 통합생회장 김현길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그 명칭 그대로 그 총학생회장단 그리고 집행국의 거리 기간 동안 그쪽에서 일하는 그런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제로 당선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총학생회 체제에서 진행해왔던 업무와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좀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비대위 체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우선 이제 총학생 회칙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제 간선을 통해서 호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서 중운위 그리고 공간위 내에서 호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내년을 이끌 40대 중앙운영위원회를 제가 긴급 소집을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호선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 기간까지는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기로 했고 혹여라도 내년 3월 보궐선거 때 차기 총학생 회장단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때까지는 일단 기존과 같은 체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할 행사가 있을까요? 공식적인 그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는 아직 저희 총학생회 아워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은 하지 않고 저희 총학생회 임기가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고 기획할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맡는 훈련 관리사학부 박경진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예정된 사항들 많이 없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선거가 무산된 거라서 기존에 원래 선거를 하려던 친구들이 나오려는 저희는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산된 거라서 사실 특별히 정해진 계획은 뭐 않고요. 그냥 일단은 비대면 지금 식당에 둔 것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겨울 중으로 좀 인수인계할 인원을 좀 충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대위에서 앞으로 진행할 행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행사 자체는 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진행할 것 같은데 복지 사업을 해봤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학생들한테 활력이 되지 못하겠지만 나름 학교 생활을 하는데 활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동아리 활동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장려하려고도 생각 중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일단 제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행사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학교 인프라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동아리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만들어서 이제 창고 같은 거를 학교에 좀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좀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신학 구학생회가 이제 복도 관련해서도 복도에 있는 시설물들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좀 소방법에 어긋나는 좀 짐 같은 것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종 목표적으로 신학생회 간 연습실 쪽도 제가 복지 측면에서 개편을 하고 싶은데 이건 학교랑 의견 조율이 있습니다. 이외 단과대학의 정보도 취재해보았습니다. 자연과학대 이규현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응원을 위해 간식 사업을 준비하려 노력 중이라 합니다.
그 다음 사회과학대학 임상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에 학과 대표자 중 호선하여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내년 계획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대책을 세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재로 꽤 많은 선거가 무산된 가운데 2021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시 학생회의 부재에 따른 교내 복지 및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학우들은 내년 3월 보궐선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시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박형주 총장이 교육부 장관 주재 대학별 대면고사 방역대책 영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면고사를 준비 중인 11개 대학의 총장들도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논술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방역관리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박 총장은 신입학 수시 모집 코로나19 대응 조직 구성과 시험고사장 내 저밀집도 확보 등 방역 가이드라인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논술시험 동안에도 학부모 등 외부인의 대학 출입을 금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부생들이 참여한 논문이 환경오염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17학번 박찬영 학생, 이나연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김지수 학생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음식물 쓰레기와 폐목재의 공동 열분해를 통한 친환경적 수소 생산입니다. 지도는 환경안전공학과 이재찬 교수로 이번 연구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와 수소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리연 학생이 2020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 인재를 발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인재상은 3개의 영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일반 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합니다. 김리연 학생은 세계 역사와 문화, 무역통상, I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무역 관련 IT 서비스를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리연 학생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신진학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 신소재공학과 조인성 교수 연구팀이 태양광으로부터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전극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경제성을 높이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 교수는 기존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태양광과 수소 전환 효율을 갖는 수소 전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다양한 산화물 반도체 방막 합성을 위한 공정으로 확장될 수 있어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대학생들이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협력 증진대회로 올해 총 78개 대학에서 2062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신소재공학과 최승철 교수의 지도하에 7팀이 참가했고 참가팀 가운데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입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신소재공학과 이수재 학생은 교양 과목인 발명과 특허를 통해 특허의 기초를 학습했고 이 프로젝트를 5개월간 준비하면서 특허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 기업 연구 방향까지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2021년 내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